6월 말까지 보면 2630-40포인트는 올라가는 흐름으로 우리 투심을 어느 정도 좀 회복하는 흐름. 네. 그다음에 옆으로 횡보했다가 중국 증시와 그리고 그때쯤 지나면은 미국의 악재는 쏟아질 건 다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밑으로 내려올 라인보다는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도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됐고 네. 미국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의 역전 현상도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빠져나올 자리는 한번 주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요 마디가는 2550, 2640, 2740 그리고 우리가 희망했었던 2850 레인지는 일단은 접고 네. 2740이 현실적으로 베어마켓 랠리 여름을 향하는 흐름의 목표치가 되지 않을까.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기술적 분석하기 딱 좋은 날이네. 주식의 신세계 기술적 분석으로 시장을 전망해 봅니다. 기술적 분석이 좋은 형님 이트렌드 강보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네, 기분 좋은 형님, 기술적 분석이 좋은 형님 이트렌드 강보 센터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강보 센터장의 네. 그 옷 색깔에 네. 이제 많은 관심이 좀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검정색이어가지고 아닙니다. 네, 네. 예,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제가, 하고 가시죠. 예. 최근에 검진 결과가 나와가지고 예. 요즘 매주 수요일마다 아침마다 병원 가가지고 상담받다가 보니까 네. 옷을 갈아입어야 할 시간이 오늘 네. 비가 와서 네. 차가 밀려서 예. 빨리 오느라고 못 갈아입었습니다. 여전히 네. 단기 베어마켓 랠리는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보 센터장 네. 병원에 가는데 새빨간 옷을 입고 갈 수는 네, 네, 없잖아요. 네, 예. 네. 그래서 갖고 오셨는데 차에 있는데 네. 이제 못 갈아입고 오신 네, 거다. 맞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예. 2440번님 날은 흐리지만 강 센터장님 모시니 반갑습니다. 지금 네. 멘탈을 이미 놓치신 분들도 계시고요. 네. 실은 아예 이제 S&P 500 같은 경우에는 베어마켓으로 이제 들어가 버렸다라는 네. 뉴스도 미국에서 나오고 있고 맞습니다. 내일 새벽 3시입니다. 빅 이벤트 네. 있고요. 이런 중요한 시기에서 우리 강보 센터장과 함께 네. 시장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미국 우리 모두 베어마켓 랠리는 있을까? 네. 여기에서 한번 정의 좀 결론을 뭐 내고 일단 하면. 뭐 작년 연말부터 네. 계속해서 미국 증시의 투자는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중간중간에 반등이 좀 세게 나올 때는 제가 좀 긍정적인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도 33,000원 올라가는 반등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 구간에서는 일단 저항이 있을 것이고 눌렸다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쌍바닥 네. 확인보다는 근데 이번에 쌍바닥 확인뿐만 아니라 왼쪽 저점 자리를 5월 중순 저점 자리를 이탈하는 모습이 네.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들 시장을 바라보는 분들이 투심이 무너지게 됩니다. 네. 네. 이런 구간에서 손바뀜도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오늘 클리크 조정이 좀 있을 겁니다. 베어마켓 랠리는 있지만 네. 상단을 너무 높게 보지 않고 약간 레벨 다운. 네. 그래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2600에서 2550 사이에 코스피 지수 거기 비중을 실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큰 손실 없이 네. 안정적인 구간에서 좀 수익 청산하고 다시 시장을 좀 바라보면 어떨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바로 가죠. 다음부터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33,000포인트 자리는 일단 반등이 나올 것이다 하고 33,000에서 옆으로 기는 흐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6월 네. 9일, 6월 10일 요 구간에서 미국 경제지표 CPI 지표가 나오면서 공포감이 좀 밀려왔고요. 네. 그리고 선물 옵션 여기 파생 만기일이 있었습니다. 옵션 만기일이 네. 있어서 하방 포지션을 구축했었던 미스터 마켓이 좀 더 세게 밀어버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다행히 단기적으로는 어저께 저점 오늘 새벽에 마감한 약간 언더슈팅이 좀 나온 거는 있지만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막 개파락을 하고 막 공포감을 더 주기보다는 여기서는 다시 반등을 좀 모락모락하게 올라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네. 만약에 제가 여기서 반등세가 조금 올라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또 다른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체크 포인트는 5월 20일 날 저점 자리가 3635포인트입니다. 네. 바로 300포인트 윗자리인데요. 요 구간을 살리는 흐름이
시장이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목금해서 다음 주 월화 한 요 정도 다음 주 초까지 살려준다면 옆으로 횡보하고 나서 다시 32,000에서 32,500선 요 정도 선까지 하고 다시 또 역헤드 앤 숄더 왼쪽 어깨를 만들었으니까 오른쪽 어깨를 만드는 패턴 해가지고 7월 두 번째 목요일까지는 옆으로 횡보하는 다우지수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하게 내려가기는 이미 어느 정도 내려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장기 흐르면 다우지수는 여기서 더 3만 포인트도 이탈하고 더 깨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현재 구간에서는 손절하는 것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여기서 바닥 다지기해서 올라가고 우리가 32,000포인트를 좀 기대를 해보자. 그러나 V자 반등은 사실 나오기 힘들고요. 네. 현재 구간에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정도까지는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다우지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추세선을 이제 막 긋지 않습니까? 네네. 예. 센터장님도 네네. 많이 긋고 저도 맞습니다. 긋고 하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좀 기계가 근 추세선을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습니까? 그 예. 추세선을 살짝 지금 깼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요게 보통 한 3, 4일 내로 네. 요 선을 다시 회복을 해준다면 맞습니다. 그 선이 네. 어디에 걸려 있나 봤더니 방금 그 선입니다. 36,600. 네. 우리 네. 강수장님 말한 네. 그 선만 다시 회복을 해준다면 네. 이게 이제 32,000까지는 다시 또 쭉 타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올라갈 수가 있는데 네. 3, 4일 내 그러니까 이번 네. 주 내에 이게 숫자선 깼으면 바로 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네. 현재 분위기라든가 수급적인 측면에서 뭐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누군가가 이렇게 주도권을 갖고 네. 수급이 긍정적으로 들어오기에는 좀 애매한 구간. 현재는 기계로만 네. 수급들이 왔다 갔다 하고 예. 개인 투자자분들이 희망을 갖고 계속 추가 매수하는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럼 메인 아이디어는 네. 이번 주 다음 주 월요일까지 네. 36,600을 다시 회복하느냐.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고. 요게 지금 6월 5일, 6일까지 계속 33,000원짜리를 버티다가 툭 떨어졌거든요. 네. 이게 5거래일 만에 급락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산술적으로 보면 2.5거래일 또는 5거래일 정도. 그렇죠. 네. 5거래일 급락했으면 2.5거래일에서 5거래일 정도 패턴을 봐야 되는 거고 여기서 내가 현금이 뭐 서학개미 분들이든 우리 국내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든 저점 자리라고 인지는 하지만 그래도 확인하고 대응하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지나고 다음 주 초 정도부터 월요일까지 좀 추이를 보고 그다음에 안정권이 좀 잡아들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좀 들어가셔도 네. 단기적인 상승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메인 아이디어지만은 네. 이제 얼터너티브 이제 그렇습니다. 대안도 우리가 네, 봐야 될 네. 텐데 네. 내일 새벽에 우리의 예상도 못한 어떤 게 터지는 네. 거예요. 이제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뭐 코멘트든 뭐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그다음에는? 그 코멘트가 네. 뭐 0.75, 0.75에 대한 지금 이제 99죠. 92% 네. 이상까지 네. 올라왔는데 0.75인데 갑자기 사태 전 0.75에 대한 멘트는 모락모락 언제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시장이 그런 부정적인 이슈들이 계속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었고 이 주가 반영이죠. 뭐. 그런데 네. 갑자기 0.5에 대한 깜짝이라고 표현한 건 그렇지만 0.5 정도로 해서 만약에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면 단기적인 반등세는 고 모멘텀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지금 확률적으로 90% 이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0.5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오히려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차트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지표를 예상할 수가 있는데 현재 위치에서 0.7을 만약에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더 빠르게 내려왔다 빠르게 말아 올리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네. 사실 여기서 손절 대응해서 밑으로 떨어지는 칼날을 다시 잡겠다라는 전략은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네. 현재 그 구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만약에 좀 안 좋은 경우의 수를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밑에 주봉 파동에서 네. 다우지수에 200주선이 있습니다. 그 200주선은 바로 29,300포인트입니다. 네. 이 자리는 뭘 의미하냐면 예전에 코로나 직전 터지기 전에 2020년 2월 달에 여기 있네. 고점자리인데 여기 예. 자리는 예.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하지는 않겠지만 때려 죽여도 지지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런 구간에서는 나중에 다시 무너진다 하더라도 다시 반등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이 본격적으로 나왔었던 구간을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제 본 게임이 시작이 됐다. 네. 저 본 게임에서는 상방 포지션의 구축 미스터 마켓은 그래도 여기서 바로 무너뜨리기는 어려워. 아무리 경기 침체가 우려가 돼도 고점 대비해서 그래도 20% 30% 이 정도 내려왔으면 단기적인 베어마켓 랠리는 있을 수 있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여러 가지 재료들이 거기 갖다 붙이는 이슈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테크니컬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세컨드 아이디어입니다. 네. 얼터너티브 만에 하나 정말 우리도 모르는 악재로 한 번 더 시장이 네. 이제 내일 새벽에 밀린다면 네. 그 다음에 볼 때가 여기 29,300에서 29,600. 맞습니다. 이게 코로나 터지기 직전의 맞습니다. 고점과 네, 네. 코로나에서 다시 출발했던 맞습니다. 진짜 콘크리트 벽입니다. 본격적인 예. 연준에 돈을 네. 풀었던 구간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예. 네. 자, 나스닥 한번 시간 갈까요? 관계상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좀 다우지수보다는 좀 약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반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던 거죠. 올라오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막 이렇게 해서 다우지수 형님처럼 내가 동생이 더 올라가기는 힘들어하면서 네. 원래 12,500선까지도 갈 수 있는 기술적 라인에서 한 12,300포인트 정도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부러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뭐 자동으로 추세선이 나오는 것을 보고 계신 소장님 입장에서는 네네. 추세선이 지금 지지선을 좀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 보일 네. 겁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는 어저께 하락, 오늘 새벽에 마감한 하락에서 밑꼬리 달고 살짝 나스닥이 플러스 0.18%로 상승을 했고 네. 이걸 강세는 아니고 그냥 강보합선에서 끝났습니다. 근데 이거 딱 오늘 붙잡고 있는 것 붙잡고 같아요. 있습니다. 네, 여기. 누군가 네.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게. 나뭇가지를. 그리고 오늘 현재 해외 선물 지수에서는 0.7%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는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도 나쁘지 않는데 왜 1% 빠지냐? 어저께 중요한 기술적 라인들을 이렇게 확인하는 구간이 나왔고 아직까지는 네. 심리가 안 좋기 때문에 신용 물량에 대해서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분들이 좀 정리를 하고 네. 좀 기계적인 매매가 나오고 있어서 2,450, 2,480 구간에서 나스닥 선물이 좋아도 네. 현재 나스닥 지수는 여러분들의 체크 포인트는 다우 지수와 같은 날입니다. 5월 20일 날 11,035포인트를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에 살리는지가 또 중요 포인트입니다. 네. 그렇게 돼버리면 바닥에서 역헤드앤숄더 패턴을 일봉상 만들고 그래도 12,300에서 500 그러니까 그전 12,000포인트보다는 더 위로 올라가는 의외의 강한 모습도 나오지 않을까. 그게 네. 약간 멀리 보고 단기적으로 다음 주에 목돈 연구소에 제가 출연하기 전에는 네. 그래도 한 11,300, 500포인트는 다시 살리지 않을까. 네. 일단 바로미터로 11,300, 11,500 정도 살리고 그 다음에 다시 역헤드앤숄더 패턴 만들고 12,500 베어마켓 랠리에서 나스닥 지수를 제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아마 베어마켓 랠리는 12,500선이 끝나는 구간이 아닌가. 그래서 다시 나스닥은 10,000포인트를 이탈하는 흐름은 중장기 흐름상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나스닥의 메인 아이디어 첫 번째로는 지금 갭 떨어진 여기입니다. 네. 네, 바로 엊그제죠. 네. 여기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11,300인데 네. 여기를 빠르게 좀 먹고 올라가야 되겠어요. 네. 네. 빠르게 네. 먹고 그리고 아까도 마찬가지로 5거래일 동안 하락했기 때문에 2.5거래일에서 5거래일 정도의 절반 정도의 반등은 나와야 됩니다. 네. 빠르게 먹고 올라가야 되는데 네. 여전히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네. 좋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오늘 랠리 상승 파동이 나와서 11,000포인트를 살린다 하더라도 또 V자 반등보다 옆으로 횡보하면서 가서 네, 이렇게. 다시 반등. 빠르게 올라오면 더 감사한 부분이지만 여기서 현금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올라오네 하면서 막 적도 들어가기보다는 네. 천천히 분할 매수를 단기 랠리를 좀 기회를 잡아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공략하시는 게 맞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고 나스닥의 이 베어마켓 랠리의 상단도 이제 네. 12,500 정도로 네. 크게 오늘 낮아졌고요.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네. 상해 종합 증시 잠깐 코멘트 갈까요? 좀 예. 드리겠습니다. 네. 상해 종합 증시는 제가 미국 증시 얘기하면서 상해 종합 증시가 국내 증시를 좀 받쳐주는 흐름이 만들어질 것이다 하는데 오늘 1% 정도 상승하고 있고 3,320포인트까지 살렸습니다. 예. 그래서 상해 종합 증시는 3,400포인트까지 갔다가 내려오는 가능성이 있는데 고점에서 푹 부러지기보다는 그 구간에선 좀 기간 조정하고 다시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우리 국내 증시가 중국 증시랑 예전에는 상관관계 지수가 0.8 정도였는데 그래도 더 빠지기보다는 중국 증시에 좀 어느 정도 좀 받쳐주는 흐름에 좀 국내 증시는 괜찮지 않을까. 상해 종합 증시는 여러분들이 계속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상해 종합 네. 증시 같은 경우에는 3,400이 네. 중요한 데네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네. 쳐 올라가다가 여기에서만 안착하면
새 그렇습니다. 출발을 해버리네요. 네. 그래서 예. 어떤 증시보다는 중국 증시가 긍정적으로 전 세계 증시를 좀 받쳐주는 흐름. 예, 그렇게 보고 있어서 중국 ETF를 공략하시는 분들도 네. 지금은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부디 네. 또 그동안 쉬었던 중국이 한번 또 네. 리딩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네. 코스피로 가봐야죠. 네, 코스피 지수는 2,607, 80포인트 저항 구간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네. 2,610포인트까지는 파생 포지션상 내려올 수 있습니다 했는데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2,622포인트 정도, 네. 2,610, 30에서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 날 2,600을 이탈하는 흐름 나오고 CPI 지표 나오면서 2,550을 확 깨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신용 물량도 출회가 되고 투매가 좀 일부 나오고 심리가 안 좋아지면서 2,450 그러니까 2,500, 2,600이 입에 붙어 있는데 2,400이라는 말이 잘 안 붙음에도 불구하고 2,457까지 나왔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2,450과 2,480을 강력하게 지지 라인을 구축하고 있지만 투심에서 여기서 기계적인 매도 물량이 나와서 네. 2,450을 순간적으로 이탈하는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손절해서 2,400 초반에서 다시 잡고 아니 2,300 후반에서 잡기보다는 여기서 반등을 기대해 보면서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 라인이 있습니다. 예. 2,540포인트 화면 한번 같이 보면서 그럴까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1번이 3,316포인트에서 2번이 2,540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그리고 3번 라인이 2,607, 80포인트까지 반등을 했고 그 구간에서 눌림시 2,600을 깨지 않는 흐름에서 2,550을 강력 지지 라인으로 봤는데 네. 현 구간에서 4번까지 밀려버렸습니다. 네. 전저점을 깼죠. 네, 맞습니다. 전저점까지 깨버렸기 때문에 다시 2번을 살리는 2,540, 50을 살리는 반등이 여기서 나오지 않으면 네. 옆으로 계속 흘러내리면서 결국엔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 물량을 다 일단은 손바뀜 분위기를 만들고 나서 네. 밑꼬리를 달고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고점의 포지션을 들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게 여기서 대응을 하고 손절을 하시기보다는 밑으로 흔들리는 흐름이 나오던 이제 현실적인 실전 네. 트레이더의 입장에서 조언을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방송을 들으시고 나는 심리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은 절반 정도 자르시면서 대응하셔도 되지만 네. 그래도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려고 한다면 제 얘기를 들으시고 좀 현명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자리가 바로 2,640포인트인데 네. 내가 만약에 손절을 하고 싶어도 2,640포인트까지는 7월 달, 8월 달까지는 흐름을 보자. 네. 요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2,500은 당연히 살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2,500과 2,550 사이까지 안착을 해주면 우리가 6월 넷째 주 넘어가는 흐름에서 6월 넷째 주 다섯째 주 이렇게 넘어가는 6월 말까지 보면 2,630, 40포인트는 올라가는 흐름으로 우리 투심을 어느 정도 좀 회복하는 흐름. 네. 그다음에 옆으로 횡보했다가 중국 증시와 그리고 그때쯤 지나면은 미국의 악재는 쏟아질 건 다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밑으로 내려올 라인보다는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도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됐고 네. 미국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의 역전 현상도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빠져나올 자리는 한번 주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요 마디가는 2,550, 2,640, 2,740 그리고 우리가 희망했었던 2,850 레인지는 일단은 접고 네. 2,740이 현실적으로 베어마켓 랠리 여름을 향하는 흐름의 목표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시장이 항상 뭐 예상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네. 일단 크게 한번 갭다운이 틀었기 때문에 네. 베어마켓 랠리의 상단선 중에 2,800대는 일단은 이제 삭제를 하고요. 네. 1차 우리가 탈환해야 될 고지가 2,550이죠. 맞습니다. 전일의 일단 전저점. 다음 주까지는 힘들지만 네. 네. 이 2,550을 회복하고 네. 그게 옆으로만 겨준다면 이제 그렇습니다. 2,640까지는 그러면서 중소형주 종목들은 랠리가 계속 펼쳐질 수 있거든요. 최근에 네. 안 좋은 흐름이 증시가 보여줬어도 2차 전지 섹터는 여전히 강한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를 지금 들어가기는 좀 너무 부담스러운 구간이고 그리고 제가 그 삼성전자에 집중하기보다는 자동차 섹터 현대차에 좀 집중하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자주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는 2%대 밀리고 있지만 현대차는 2%에서 오늘 4%까지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굳이 현재 구간에서는 좀 쉬는
살리는 게 가장 제일 좋은 전략인데 굳이 꼭 투자를 해보시겠다면 자동차 섹터의 움직임과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을 좀 같이 이렇게 상관을 좀 보면서 좀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2,550이잖아요. 네. 제가 이제 지금 컴퓨터 가근 추세를 손을 보고 있는데 네. 아까 다우나 나스닥은 솔직히 금방 탈환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딱 네, 붙잡고 네, 있으니까 나뭇가지를. 네, 근데 네. 우리는 상당하게 멀어진 이유가 네. 삼성전자 같아요. 삼성전자 그렇죠. 시총이 그렇습니다. 큰 얘가 네, 네. 지금 힘을 못 써서 삼성전자 가볼까요? SK하이닉스가 네. 지켜야 할 선들이 62,000원, 3,000원 구간이었는데 그걸 레벨 다운을 해버리기 예.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700만 주주분들이 이제 지치고 나 안 할래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쉽게 반등도 어렵고 매도세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일일이 체크해 보면 예. 반도체 섹터는 내버려 두고 일단 우리들이라도 좀 살자 네. 이런 모습으로 시장을 좀 지켜나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시총 20%를 차지하는 지금 삼성전자가 6700원 네. 이러다가 자칫 네. 5만전자의 가능성도 지금 높아 네. 보이는 이래서 실은 우리가 맞습니다. 훨씬 더 네. 추세대 밑으로 떨어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동안은 중장기 또, 흐름은 단기 베어마켓 랠리 이후에 삼성전자는 6만 원 이탈 가능성 5만 9천 원 라인을 볼 수 있다. 5만 전자는 볼 수 있다라고도 뭐 조언을 좀 드렸었는데 네. 이렇게 좀 빨리 내려올지는 좀 몰랐습니다. 일단 반등을 그러면 삼성전자는 7만 1,000원 라인을 포기해야 됩니까라는 물음이 네, 상당히 그쵸. 많거든요. 네. 근데 이 베어마켓 랠리에서 삼성전자를 7만 1,000원까지 땡겨주면서 현대차와 다른 섹터 시총 상위 종목들랑 같이 손잡고 가면 좋겠는데 삼성전자는 7만 1,000원을 목표로 보지만 예. 단계를 보면서 우리가 현실적인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제가 여기서 희망 고문을 드린다고 해서 계좌가 바뀌고 주식이 그렇죠. 종목이 네.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는 게 현 구간에서는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바로 좀 디테일하게 좀 네. 시간이 좀 1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깨서는 안 되는 자리가 예전에 4월 28일 자리가 저점이 64,5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4,500원에서 언더슈팅을 해서 63,800원까지 내려왔는데 63,000원 라인 어떻게든 지지를 해줘야 네. 다시 기술적으로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데 63,000원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제 1차로는 63,000원을 살리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네. 63,000원이 다음 주 수요일까지 그러니까 목돈연구소 똑같네요. 네네. 네. 하는지 지켜보고 그다음 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가장 많은 돈이 유입됐던 구간 단기적으로요. 네. 6만 9천 원에서부터 7만 원, 7만 1천 원인데 네. 세력들이 진짜 네. 좀 못됐네요. 여기를 다 가고는 싶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렇습니다. 예, 훨씬 더 갭다운을 시켜놨고 네.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2,450에서 2,550에 탈환할 때는 주도주가 좀 바뀔 수도 네, 맞습니다. 있겠네요. 삼성전자 반도체 일단 700만 주주분 중에 절반 이상이 8만 원에서 9만 원 사이에 평단이 들고 있는데 일단 힘내시라는 말씀 좀 전해드리면서 현실적인 대응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특히 이제 내일 새벽에 빅 이벤트 있습니다. 네. 보고 또 우리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